방을 구하셔야 되잖아요. 호주에 가면. 너무 무섭게 나오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주에 3년 정도 살았었는데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 구하는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팁을 다 이 안에 풀어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좋은 방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는 말 그대로 한 방에서 여러 명이 같이 방을 쉐어한다는 뜻입니다. 한 방에 2명에서 4명 정도 같이 쓰는데 방을 함께 쓰는 사람의 숫자 그리고 시티와의 거리, 집 컨디션, 방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에요. 방을 구하실 때 호주에서는 주로 검트리 사이트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이트 메모 지금 하시고 나중에 방 구하실 때 이 사이트 이용해서 찾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방 구하기 전에 미리 알면 좋은 것들. 일단 호주는 방세를 주급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월급 대신 주급을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값이 150 PW 이렇게 써있다면은 150달러 per week이라고 해가지고 한 주에 150달러씩 지불을 하는 건데요. 집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2주에 한 번씩 페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매주 페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집주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고 거의 2주에 한 번씩 지불을 하는 것 같아요. 방을 찾으시다 보면은 방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마스터룸, 세컨룸, 썬룸, 리빙룸 뭐 이런 식으로 막 써 있거든요. 마스터룸은 방 안에 화장실이 같이 있는 방을 말해요. 그래서 주로 여자들이 쓰는 방은 마스터룸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룸이 좀 편하긴 하죠. 화장실을 방 안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컨룸은 화장실이 딸려 있지 않은데 마스터룸보다는 약간 조금 더 작아요. 썬룸은 진짜 저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왜 썬룸이라고 부르는지. 제가 추측하기에는 아마 해가 너무 잘 들어서 썬룸이 아닐까. 썬룸은 베란다를 개조해서 방으로 만든 룸이에요. 시드니가 겨울에도 그렇게 많이 춥지 않은 편이어서 리빙룸은 거실을 개조해가지고 커튼이나 칸막이 같은 거를 쳐가지고 약간 한 구석에 그렇게 방으로 만든 그런 공간이 있어요. 2인 1실이나 1인 1실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방음도 안 되고 아침에 이제 사람들 출근하고 부엌에서 막 음식 만들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런 소리 다 들려가지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외에도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었던 방은 바로 비밀의 방인데요. 시티 주변에 이렇게 방 공고가 나왔는데 독방인 거예요. 1인 1실이길래. 근데 가격이 좀 생각보다 너무 저렴하게 나와서 뭐지 이거 막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방문을 했는데 글쎄 문도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이상한 다락방 같은 거였는데 들어갔더니 완전 이렇게 밀폐되어 있고 1시간 동안 문 닫고 있으면 질식해서 죽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다락방 같은 거를 그렇게 해서 팔더라고요. 독방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올려놓더라고요. 아마 더한 방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모르는. 이제 방 구할 때 바로 확인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 빌 포함 여부. 두 번째, 개인키 제공 여부. 세 번째, 본드 및 최소 거주 기간. 네 번째, 리빙룸 쉐어 여부. 다섯 번째, 한 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숫자와 국적 비율. 여섯 번째, 편의시설. 일곱 번째, 대중교통과 이제 시티와의 거리. 다 이렇게 확인하면 좋긴 한데 빌 포함 개인키 제공 여부, 그 최소 거주 기간. 3번까지는 꼭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아마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빌 포함 여부. 시티 주변에 있는 방들은 대부분 빌을 포함해요. 근데 종종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빌이 사실 막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제 생각보다 많이 나가거든요. 제가 비싼 아파트에서 쉐어를 할 때는 빌을 다 따로 냈는데 막 매번 인터넷 요금을 따로 내고 인터넷 연결하는 전화 값을 따로 내고 전기세, 가스비 거의 다 냈었거든요. 그래서 한 주치 집값도 꽤 비싼 편이었었는데 그 집값보다 빌 내는 게 더 많이 나와서 이제 약간 폭탄 맞은 빌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들어가기 전에 꼭꼭 전부 다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개인키 제공 여부는 아파트로 이사하실 경우에는 개인키 제공 여부를 꼭꼭꼭 물어보세요. 아파트마다 약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떤 아파트들은 바깥에서 키로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 키를 눌러야만 그 층을 갈 수가 있어요. 한 집에 쉐어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마스터 키가 몇 개 없어서 몇 명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매번 집에서 누군가가 바깥에서 문 열어주고 엘리베이터까지 눌러주고 그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불편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저도 바깥에서 막 마냥 누가 이제 현관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엘리베이터 좀 이렇게 눌러달라 해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키 여부는 물어보고 들어가시고요. 본드는 호주에서는 기본적으로 방에 들어가기 전에 디파짓을 내는데 2주에서 한 4주 정도치 디파짓을 미리 내요. 그래서 이 디파짓은 뭐 방값이 150불이에요. 한 주에. 그러면 미리 300불 혹은 600불을 집주인한테 내고 나중에 나갈 때 방이나 뭐 이런 거에 고장낸 게 없거나 집세를 밀린 게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 다시 되돌려받는 돈이거든요. 집세 계산할 때 디파짓도 계산을 하시고 최소한으로 거주해야 되는 그 기간을 말하는 집주인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 확인하시고 그 미니멈을 안 채울 경우에 또 방값을 안 돌려주는 그런 집주인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리빙룸 쉐어 여부는 이거는 그냥 정말 저의 개인적인 건데 리빙룸을 쉐어하지 않는 집일수록 조금 더 좋은 게 플랫메이트들끼리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영화를 보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고 저녁까지 뭐 거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뭘 하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리빙룸 쉐어가 있으면 아침에도 그 방 쓰는 사람이 자고 있는 경우에는 막 조용히 이렇게 해야 되고 거실에서 시간을 못 보내서 근데 이거는 뭐 개인의 차가 있어서 뭐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이신다 하면 뭐 상관은 없고요. 거주자 숫자나 국적. 사실 그 호주에는 한 그 플랫 머물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단속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한 번 이렇게 단속 때가 되었는지 막 집에 있는 침대 막 숨기고 사람들 다 나가 있고 숨어 있고 막 이랬었던 적이 있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숫자가 많은 집에서는 안 살아봤었는데 제 친구가 한 집에 12명이 사는 집에 살았었는데 그래서 그 정신 없어서 어떻게 같이 사냐 이렇게 했더니 뭐 다들 일하는 시간도 다르고 그래서 그냥 뭐 릴레이로 이렇게 인사하고 막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도 없고 막 맨날 막 어떤 애는 막 맨날 음악 듣고 시끄럽게 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좀 한 방을 3명이 쓰는 것과 4명이 쓰는 게 사실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저는 이제 2명이서 쓸 때 그리고 한 집에 4명이서 살 때 집값이랑 빌은 진짜 많이 냈지만 그 평화로움과 그 사람답게 사는 느낌 참 좋더라고요. 근데 뭐 또 여럿이 많이 살수록 더 그것도 어떤 면으로는 좋기도 하죠. 막 재밌기도 하고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거 결정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편의시설 대부분 아파트에는 지하 같은데 조그만 수영장 같은 거는 있거든요. BBQ 할 수 있는 곳, 사우나 시설 이런 게 좀 있긴 있어요. 없는 곳도 있고 되게 조그만 곳도 있긴 한데 뭐 여가 시간을 뭐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즐기시고 싶으면 뭐 그런 것도 한번 뭐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굉장히 천차만별이어서 제가 처음에 살았었던 플랫 중에 한 군데는 수영장이 진짜 물귀신 나올 것처럼 가면 너무 무섭고 수영장 옆에 진짜 조그마한 이렇게 짐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막 트레드밀 한 개 있고 무서워서 잘 안 갔는데 제가 살았던 아파트 중에 거기는 진짜 수영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따뜻한 물까지 이제 있는 풀이 있고 애기들 풀도 있고 막 사우나 풀같이 해가지고 그런 데도 있고 그 안에 막 헬스장 진짜 크게 있고 되게 좋았거든요. 거의 그냥 다른 데 안 가고 그냥 거기서만 생활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차이는 많이 있어서 본인에게 맞게 생활 환경이 중요한 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셔서 살면 될 것 같아요. 뭐 대중교통이나 시티와의 거리 아무래도 시티 근처에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리고 교통도 편리하고 그 대신에 이제 주변도 시끄럽고 방도 좁고 더럽고 방값도 비싸고 이제 무조건적으로 시티 쪽을 찾아야 한다면 시티에서 걸어서 한 10분, 15분, 20분 뭐 이 정도 거리 나가면은 방값이 그래도 조금 더 싸지고 집도 깨끗하고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물론 밤에 돌아다니기엔 좀 무섭긴 한데 시티랑 너무 멀어질 경우에는 호주는 이제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엄청 잘 발달돼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버스도 일찍 끊기는 경우도 있고 트레인도 밤에 타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디에 일자리를 구할 거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집 위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쉐어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이런 일은 드문데요. 가끔 이렇게 unfurnished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있으면은 제가 살았던 집은 그랬었거든요. unfurnished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침대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침대가 어디 있어서 침대를 가져오냐 이랬더니 집주인이 자기가 쓰던 매트리스를 주겠다고 해서 제가 그냥 그 매트리스만 받아서 사용하긴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알려드린 이 소소한 팁들을 가지고 집을 구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또 제가 열심히 뇌를 굴려서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좋은 방 꼭 구하시고 호주 생활 즐겁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한국에서 블레어였습니다.